안녕하세요, 군이스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받은 구독자님들의 이메일 두 통과 30년 파일럿 생활을 은퇴하시고 이제 H백에 도전하신 구독자님을 만나 뵙고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그 전에 잠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왜 이런 영상을 만드는지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곧 나오는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코스코 왔는데 여기 코리안 진생 이거를 파는데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농협에서 온 건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닦아주고 갑니다. 저 엄청난 오지랖이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대충 닦아주고 왜냐면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난 안 사지만 사람도 사가라고. 진짜 이건 게 미친 오지랖이다 이건 진짜. 자, 대충 닦아주고, 자, 농협에서 저한테 뭐 선물로 이걸 주겠다고 하면 잘 마실게요. 일단은. 근데 왜 이렇게 먼지가 많지? 됐다. 이제 사람들이 좀 사가겠네. 이게 먼지 있으면 사람도 안 사가니까. 오케이. 네, 캐나다 군이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고, 지금 보시는 이곳은 이제 제가 앞으로 쓸 작업실이 될 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진짜 지저분했어요. 여기 벽도 다 막 구멍 나 있고 막 이상한 색깔이었고, 또 바닥에는 제가 얼마 전에 욕실 공사를 했잖아요. 그 자재가 여기에 다 눕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바닥에 까는 건데 이거 한 3배 정도 되는 게 다 여기에 깔려 있었고, 그래서 뭐 엄청 엉망이었죠.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리만 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 딱 놔두고, 그리고 납땜도 여기서 하고, 그리고 부품도 여기다 놔두고, 장비도 여기다 놔두고 막 하면은 제가 좀 생각했던 그런 꿈의 작업실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공부도 좀 하고요 여기서. 아무튼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 이 집을 이사를 오고서 예전에 그 2층 벽을 다 공사를 하고 TV가 하나 딱 거실에 있는데 그게 좀 밋밋하다는 댓글들이 좀 있었거든요. 코스코에서 이거를 4박스를 사가지고, 그리고 위층에 이런 식으로 쫙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박스가 남아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쓸까 환불을 할까 하다가 갖고 있다가 생각나서 여기다도 한번 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봤고, 예전에는 제가 그 막 골방 같은 데서 납땜도 하고, 그리고 뭐 프로젝트도 하고, 그리고 뭐 커피 머신이나 아니면 다이슨 같은 거 고치는 거는 바닥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랑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수그려서 하니까. 아무튼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질 것이고 점점 이제 좋아지겠죠. 참고로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게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건 뭐야? 뭐 하는데 손만 왔다 갔다 그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고치는 유튜버입니다. 뭐 집에 있는 거 뭐 이것저것 고치고 레노베이션도 하고,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전기 기계 고치는 거. 그게 이제 제 채널의 영상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고장난 거 고치는 거, 그런 걸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막 고치는데 사람은 못 고치죠. 사람 고치는 거는 다들 뭐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30년 지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랑은 제 친구들이랑 저랑 이제 연락을 안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너무 아쉽죠. 왜냐면 제 모든 어렸을 때의 추억은 그 친구랑 같이 있는 건데, 너무 아쉬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이제 키도 크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듣기로는 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개가 돼요. 그래서 옆 테이블하고 시비도 많이 붙고, 그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처리하느냐고 많이 힘들었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완전 이제 연락을 끊은 이유가 그 친구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너무 아쉽죠. 정말 모든 추억이 그 친구랑 있는데, 음주운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술이 문제죠. 술이 문제인데, 음주운전은 노 진짜 안 돼요. 아무튼
제가 이제 여기 곧 작업실이 생길 거라는 걸 좀 자랑하고 싶었고,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서 30년 정도 파일럿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으신 생각이 들어서 H백을 시작을 하신 분이, 저희 집 근처로 교육을 오시는 게 있었어요. 3일 전인가 아무튼 여기 오셨는데 그 숙소가 저희 집하고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제 채널을 보고서 진로 상담 이메일을 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분도 30대 초반 그리고 전기 쪽 제 영상이 이제 전기 쪽이니까 이제 전기로 이제 하면 어떤가 여쭤보는 게 있었고 두 번째 분도 30대 초반이신데 이제 전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기도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조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메일을 받은 게 그런 진로 상담 이메일을 받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이제 정성껏 답변을 다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비슷한 두 분이 나이대도 비슷하고 질문이 너무나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제 생각이에요. 제가 전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전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그리고 어떤 게 또 다른 직업이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H백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미국이랑 캐나다랑 약간 그런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캐나다에서 제가 알아본 바를 이게 얘기를 할 건데 뭔가 더 추가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시면 그 젊은 30대 초반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분들에게 그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어떤 이메일을 제가 받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메일인데 안녕하세요 캐나다 군니스님. 저는 현재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2017년부터 거주 중인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진로 고민 때문에 고민이 많아 바쁘신 줄 알지만 조언을 여쭙고자 이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컬리지도 나오고 이미 컬리지를 나오셨군요. 그동안 영주권도 받고 좋은 일도 많았고 코로나를 겪으며 정말 힘든 시기도 겪으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일을 벗어나서 일렉트로메케니컬 엔지니어링 테크니션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해당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서비스 테크니션으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혹시 해당 테크니션이 되기 위해 학교를 먼저 졸업을 하고 회사를 찾아 취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지 왜냐면 그 같은 시기에 아내분이 같은 학교 치의생학과에 합격을 해서 올 가을 시작 예정이라 같이 학교를 다닐지 시간 차이를 두고 재정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학교를 다닐지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민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두 분 다 동시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비용적인 문제가 꽤 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학교는 무조건 가시는 게 좋고, 근데 아이가 없을 때 빨리 학교를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이 되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회사를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면 EI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육아휴직 기간에도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면 되는 거고 지금 온타리오 사이트를 보니까 12개월, 18개월이 있는데 18개월은 금액이 너무 작고 12개월 그 베네핏을 보니까 소득의 55%밖에 안 주네요. 근데
일주일에 맥스는 729불. 뭐 맥스로 받는다고 치면 4주, 한 달에 4주라고 하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뭐 렌트비나 뭐 모기지 내면 뭐 없어지는 돈이겠지만 그래도 EI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제 경험에서 보면 저는 첫째를 한국에서 낳고 그 다음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캐나다 와서 심지어 영주권 받기도 전이었는데 직장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둘째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학교를 졸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종에서 자리를 빨리 잡는 게 제일 좋다. 아이가 없을 때 아무래도 공부하는 것도 더 편하고 시간적으로도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다른 분 이메일인데, 안녕하세요, 캐나다 군니스님. 평소 올려주시는 영상들을 통해 캐나다 전기기술자의 삶과 현장 이야기를 정말 유익하게 보고 있는 열혈 시청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 온 지 9개월 된 32살 남성이고 영주권이 있으시네요. 네, 자격증 방향성 309가 있고 442가 있는데 309는 뭐 콘도, 아파트, 하우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을 전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442는 이제 산업전기 제가 하는 거랑 이제 비슷하죠.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 뭐냐면 309는 필수고 442는 필수는 아니에요. 309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9,000시간을 일을 한 거를 증빙을 해야 되고 442는 이제 산업전기에서 9,000시간을 일한 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9,000시간이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건설 현장에서 한 4, 5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 빨리 시험을 봐야 돼 해가지고 시험을 빨리 봐서 합격을 하면 309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급여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지고 뭐 다 바뀌어요. 근데 442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이 회사에서 4년 5년을 일을 해서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돼가지고 442를 시험을 봐서 땄어.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어차피 회사에서는 야 너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단지 442가 있으면 좋은 거는 이직할 때는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하도 이제 가짜 이력서가 많으니까 캐나다에서는 이제 자격증이 있냐 없냐 그거를 이제 필터링을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서비스 직종은 그러니까 서비스 테크니션은 조금 다른 게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을 보낼 거 아니에요. 서비스 테크니션이 이제 기계를 고쳐야 되는데 현장을 갔는데 못 고치고 와. 그럴 수 있어. 두 번째 또 못 고치고 와요. 세 번째 못 고치고 와. 그러면 회사도 알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차피 못 버텨요. 이게 맨날 고객한테 욕먹고 회사에서 욕먹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보면. 뭐 아무튼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하고 그리고 309A가 건설 현장에서 이제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한 309A를 갖고 계신 분한테 한 3, 4명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 다 이제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산업전기로 좀 옮기고 싶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를 드니까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똑같이. 근데 309A는 범위가 넓어요. 할 수 있는 범위가. 뭐 건설 현장이 뭐 종류가 많겠죠. 인더스트리얼도 할 수 있고 커머셜도 할 수 있고 레지던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 뭐 오토메이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309A는 범위가 좀 넓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좀 더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442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한 길만 파는 그런 느낌? 인더스트리얼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442만 원하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309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격증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주 업무가 레지던셜이었는지 뭐 커머셜이었는지 인더스트리였는지 이 자격증만 보고서는 이게 알 수가 없는데 442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산업전기구나. PLC, 모터 제어나 뭐 센서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다루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대부분 그래서 309A를 따요. 심지어 제가 한 10년 전에 442를 한번 따보려고
그 학원에다 전화를 했더니 442A는 뭐 수업이 없냐 그랬더니 그거를 왜 따냐고 저한테 되물었어요. 309를 따야지. 그리고 309 지금 자리 있으니까 309로 와라. 그랬는데 저는 이미 442A 그 9000시간을 증빙을 할 때 다 이런 기계 제어, 자동 제어 쪽으로 제가 했던 경력을 증빙을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309A로 이렇게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309A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309A가 이제 약간 레지던셜 쪽이나 뭐 커머셜 쪽을 많이 일을 해서 그쪽으로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사업을 이제 마스터 일렉트리션이 되면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309A만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 일렉트리션이 돼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를 열어서 일을 하는데 이미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하는 거니까 뭐 레지던셜 가정집이나 아니면 그런 무슨 상가 건물 뭐 이런 거는 원래 하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09A가 자기 사업을 할 때는 기회가 좀 많다. 어쨌든 나중에 나는 개인 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309A를 따는 게 맞고 나는 평생 산업전기만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442A로 하는 게 맞죠. 309A가 이렇게 활용성이 넓으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다고 치고 한 사람은 4년에서 5년 동안 309A를 했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땄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4년에서 5년 산업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4, 5년을 해서 442를 땄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309A를 하시다가 나는 이제 힘들어. 이제 산업 쪽으로 옮기고 싶어. 근데 가능해요. 그래서 옮겼어.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공장에서 같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일렉트리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09A에서 이 산업으로 넘어오면 처음에는 생소한 기계들이 너무 많아서 뭐 PLC나 VFD나 뭐 컨트롤러나 아무튼 이것저것 뭐 안 쓰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학업을 하냐 아니면 현장 경험을 바로 쌓느냐 뭐 헬퍼로 들어가서 어떤 시작이 좋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10번 100번을 물어봐도 저는 무조건 컬리지를 가서 배워야 된다. 이게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길게 봐야 되잖아요. 길게 보면 지금 당장 돈이랑 시간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학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면 더 빨리, 더 좋은,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업을 하는 게 무조건 맞다. 그리고 졸업을 해서도 취업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전기 일이 아닌 뭐 다른 거를 뭐 파트타임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무조건 전기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파트타임을 하든 관련된 그런 전기 회사나 아니면 전기 관련된 데를 들어가서 4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나오면 그게 또 경력이 돼서 다음 회사로 이직할 때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직을 하면서 그러면 연봉이 금방금방 올라요. 물론 뭐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좀 빠르게 올릴 수가 있다. 저는 그거를 너무 제 눈으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직종을 선택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좋은데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갔는데 되게 손톱만한 모터를 고치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전기잖아요. 그래서 그 모터를 한 15년 고쳤어. 그 회사가 근데 갑자기 망해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이 15년 동안 이 조그만한 되게 정말 흔하지 않은 그런 제품만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이것저것 하는 건 좋긴 하지만 좀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갔을 때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좀 많은 그런 전기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도 또 다른 이메일들이 몇 개가 왔는데요. 요즘 연초라 그런가 좀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내용도 좋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에 제가 직장을 왔다 갔다 옮기면서
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캐나다 와서 삶에 대한 위기가 몇 번 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위기가 오면 뭔가 새로운 걸 알아보고 결심하고 실천하면서 그게 기회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해고당해서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난다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그만 집을 빼라 나가달라고 했는데 이사갈 집이 없어서 은행 돈으로 집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든지. 그래서 저도 다른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H백의 히트 부분인 가스 테크니션을 알아봤어요. 예전에 퍼니스랑 에어컨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는데 또 제대로 배우고도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죠. 물론 남의 떡이 크고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직업학교에서 3개월 해서 G3 취득하고 10개월 정도 더 해서 G2를 취득을 하면 이게 개인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비용은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1년하고 몇 달 조금 투자하면 내 평생 직장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바로 사업을 하면 망하겠죠. 심지어 한인 상대로 하는 거는 뭐 이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영어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또 영어를 막 미친 듯이 잘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예의 있게 하고 뭐 인사만 잘해도 어느 정도는 다 통하고, 또 계속 하다 보면 했던 말만 하니까 또 노하우가 생기죠. 아무튼 G2를 따면 일자리가 많고 급여도 괜찮고요. 처음에 뭐 처음이니까 25불에서 30불 정도, 뭐 그 정도로 1년만 다니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면 막 40불 막 이 정도로 가는 거죠. 저는 잡공고를 몇 년째 매일 보거든요. 뭐 전기든 뭐 H백이든. 전기나 H백이나 적성에 맞으면 진짜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가스 테크니션은 꼭 자격증이 있어야 하니까 학교에서 1년 반 뭐 자격증 바로 취득하고 취업을 하면 총 5년이 안 돼서 되게 안정적인 그런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원하면 그때 또 사업도 해볼 수 있고. 근데 전기는 2년 동안 학업을 해도 자격증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그때부터 4, 5년을 더 해야 돼요. 무경력이면. 근데 가스 테크니션은 1년 반 하면 물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지만 G2 자격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심지어 대박인 건 제가 하려고 저번 달에 막 준비도 했었거든요. 막 거기에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쓰고. 근데 저는 좀 사정이 있어서 멈추긴 했는데, 이게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준비를 하면 돼요. 한 1년 반 정도 길게 잡아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메일 주신 30대 초반에 이 두 분도 심지어 영주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도 알아보시고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던 형님 이야기를 하자면, 그분은 이제 평생 비행기 조종만 하셨다는 분인데 60대에 홀로 배낭 메고 70일 동안 유럽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올해 1월 말에 나비엔 그거 교육받고 2월에 온라인 수업으로 H백 유니버셜, 뭐 미국에 있는 그런 자격인가 봐요. 그 자격을 취득을 하고 또 2월 12일에 H백 뭐 플러밍 기술자로 채용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캐나다에 또 다른 교육받으러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은 이제 제조사에서 하는 교육들을 막 사비를 들여서까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초스피드로 구직에 성공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진짜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만큼 H백의 인기가 높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H백은 제가 해본 것도 아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 많은 잡공고와 그
좋은 급여 수준을 봤을 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또 주변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주제 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지금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선택일 수 있으니까, 아니죠, 이게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만든 이 영상이 그 두 분뿐만 아니라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길 바라고요.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그럼 전 이만 들어갈게요. 바이.